속보, 이강인 충격보도, 맨시티 이강인? 파리의 왕자 이강인 이적 비하인드, 알려지자 현지 난리 난 상황 디귿디귿. 프랑스 현지 매체가 이강인의 2023에서 24시즌 활약을 다소 저조하게 평가했다. 프랑스 매체 르파리지앵은 1일 2023에서 24시즌 파리 생제르맹 PSG에서 활약한 26명의 선수들의 활약을 평점과 함께 소개했다. 이 매체는 PSG 선수들의 활약을 5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한 가운데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로는 음바페, 돈나루마, 비티냐, 에메리, 덴벨레를 선정했다. 르파리지앵은 이강인의 2023에서 24시즌 활약에 대해 평점 5.04점을 부여했다. 이강인의 올 시즌 최고의 경기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열린 몽펠리에전을 꼽았다. 르파리지앵은 PSG의 미드필더 또는 윙어로 활약한 이강인에 대한 기대가 많았다. 이강인은 PSG 데뷔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골을 넣기도 했지만 약간 미지근했다. 이강인은 아직 PSG의 주전을 차지할 만한 일관성이나 영향력이 없다. 다음 시즌 활약이 궁금한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언급했다. 이 매체는 PSG 선수 중 음바페의 활약에 대해 평점 6.51점을 부여했고 음바페가 팀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했다. 음바페는 PSG 선수단에서 제외된 후 복귀했고 왼쪽 윙어와 골게터로 활약했다. PSG를 떠나는 것도 발표했고 나세르 알켈라이피 PSG 회장에게 노골적으로 분노하기도 했다. PSG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고 전 시즌 같은 한 시즌이었다며 PSG 최고의 선수가 떠나면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골키퍼 돈나룸마가 평점 6.64점으로 PSG 선수 중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비티냐가 평점 6.17점으로 팀에서 세 번째로 높은 평점을 기록했다. 르파리지앵은 비티냐에 대해 올 시즌 가장 발전한 모습을 보인 선수다. 비티냐는 PSG에서 없어서는 안 될 톱니바퀴가 됐다. 패스, 탈압박, 슈팅 등 다양한 능력을 선보였다. 다음 시즌 PSG에서 매우 기대되는 선수 중 한 명이라는 뜻을 나타냈다. 비티냐에 이어 에메리가 평점 6.03점으로 PSG 선수 중 네 번째로 높은 평점을 기록했다. 에메리는 시즌 중 18번째 생일을 맞이한 에메리는 모든 기대치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PSG의 측면 공격수 덴벨레도 올 시즌 PSG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5명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언급됐다. 르파리지앵은 PSG의 덴벨레 영입이 실패를 피하기 위해선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다. 덴벨레는 부상을 당하지 말아야 했고 덴벨레는 올 시즌 PSG에서 42경기에 출전하는 동안 의무실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며 덴벨레는 PSG에서 가장 뛰어난 드리블러이자 상대 수비를 방해하는 선수다. 결정력이 일정하지 않아 짜증날 때도 있지만 PSG에서 덴벨레의 두 번째 시즌도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PSG의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2023에서 24시즌 고정된 베스트 11 없이 다양한 선수 조합으로 매경기에 임했다. 이강인은 PSG의 측면 공격수와 공격형 미드필더로 번갈아가며 경기에 나섰다. 이강인과 포지션이 겹치는 PSG의 측면 공격수 덴벨레와 공격형 미드필더 비티냐는 올 시즌 PSG에서의 활약이 극찬받았다. 메뉴 7,060억 썼는데 텐하흐는 불만, 공격수부터 골키퍼까지 더 영입해야. 영국 매체 더 선은 2일 이하 한국 시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에릭 텐하흐 감독이 오고 이적 시장에만 4억 파운드, 약 7,060억 원을 쏟아부었다. 그럼에도 텐하흐 감독은 선수 영입에 더 큰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텐하흐 감독이 부임하고 맨유는 선수 영입에 4억 파운드를 썼다. 아약스 시절 텐하흐 감독 애제자였던 안토니,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포함해 카세미로, 라스무스 회이룬, 메이슨 마운트, 안토니 오나나를 데려왔다. 텐하흐 감독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이 중 8,550만 파운드, 약 1,510억 원에 영입한 안토니, 4,720만 파운드,
약 833억 원을 쓴 오나나는 실패작으로 꼽힌다. 7천만 파운드, 약 1235억 원이 이적료가 든 카세미루도 오버페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올 시즌 메뉴가 프리미어리그 8위까지 떨어지자 텐하흐 감독 경질설이 돌았다. 짐 랩클리프 메뉴 신임 구단주는 간접적으로 감독 교체 사인을 보냈다. 무엇보다 메뉴 팬 여론이 텐하흐 감독에게 좋지 않았다. 그런데 시즌 막바지 FA컵 우승으로 텐하흐 감독도 할 말이 생겼다. 메뉴는 지난달 25일 영국 런던 웸블리에서 열린 2023-2024 잉글랜드 FA컵 결승전에서 알레한드로 가르나초와 코비 마이노의 연속골에 힘입어 맨체스터 시티를 2-1로 이기고 FA컵 정상에 섰다. 텐하흐 감독은 우리는 정확히 원하는 곳에 있다. 미래를 위해 팀을 구성했다. 내가 메뉴의 감독으로 왔을 때 팀은 혼란에 빠진 상태였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다. 이젠 팀이 이기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정체성이 생겼다. 며 영국과 유럽에서 뛰려면 강력한 팀이 되어야 한다. 해야 할 일은 많지만 난 우리 선수들의 가치와 잠재력을 높이 본다. FA컵 우승이 팀이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격수와 미드필더, 골키퍼까지 더 확보해야 한다. 며 더 큰 투자를 촉구했다. 경질설에 대해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항상 내게 묻는 질문들이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말해야 할까? 매번 같은 질문이다. 내가 10번, 15번, 20번 반복해서 말해야 하는가? 라며 그들, 메뉴 수뇌부, 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난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다. 모른다. 아마 이 질문을 한 당신이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다. 라고 화냈다. 3. 히어 위고, 확인. 첼시. 한때 토트넘 뉴캐슬 타깃, 잉글랜드 DFFA로 영입 근접. 이적시장 전문기자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2일 한국 시간 토신 아다라비오요가 첼시로 간다. 한 달 전에 초기 접촉이 이뤄졌고 오늘 구두 합의에 도달했다. 라고 전했다. 로마노는 히어 위고라고 언급하며 이적이 가까워졌음을 시사했다. 첼시는 새로운 센터백 영입이 필요했다. 4년 동안 팀의 수비를 책임진 베테랑 티아고 실바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친정팀 플루미넨세로 돌아간다. 레비 코릴은 첼시의 기대주지만 부상이 잦다는 단점이 있다. 베누아 바디아실, 악셀 디사시에게도 온전히 신뢰를 보내긴 힘들다. 첼시가 점찍은 수비수는 아다라비오요다. 잉글랜드 출신인 그는 만 15세였던 2002년에 맨시티 유소년팀에 입단했지만 1군에 자리 잡지 못했다. 아다라비오요는 유망주 시절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 블랙번 로퍼스 등에서 임대 생활을 했다. 아다라비오요는 2020년 여름 맨시티를 떠나 풀럼으로 향했다. 풀럼과 계약한 후 아다라비오요는 팀의 주전으로 등극했다. 그는 2020-21 시즌 공식전 34경기에 출전했다. 2021-22 시즌에는 43경기에 나오며 풀럼의 EPL 승격에 기여했다. 지난 시즌 43경기에 나선 아다라비오요는 이번 시즌 27경기에 나왔다. 아다라비오요와 풀럼의 계약 기간은 올해 6월까지였다. 로마노에 의하면 지난 3월 풀럼은 아다라비오요에게 새로운 장기 계약을 제안했지만 그는 자유계약, FA로 팀과 이별하기로 했다. 아다라비오요는 많은 구단의 관심을 받았다. 지난해 여름 그는 토트넘 호스퍼, AS 모나코 등과 연결됐지만 이적은 성사되지 않았다. 올해에는 첼시, 뉴캐슬 유나이티드 등이 아다라비오요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최종 승자는 첼시가 될 확률이 커졌다. 로마노에 의하면 아다라비오요는 다음 주에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예정이다. 첼시는 FA로 새로운 수비수 영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4. UCL 지배자, 레알 상대로 기회 낭비? 결과는 뻔하다. 다시 증명했던 23-24 UCL 결승.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는 2일 오전 4시,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024 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맞대결을 펼쳐 0-2로 패배했다.
이로써 11년 만에 다시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도전했던 도르트문트는 다시 한번 패배의 쓴맛을 보며 고개를 떨궜다. 레알 마드리드는 15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성공했다. 레알의 우세가 점쳐졌던 결승전이지만 전반전 도르트문트가 더 많은 슈팅을 기록하면서 훨씬 더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었다. 도르트문트는 4-2-3의 1 포메이션을 꺼내 들었다. 최전방의 니클라스 퀼크루크가 홀로 득점을 노렸고 공격 2선에 카림 아데예미, 율리안 브란트, 제이든 산초가 섰다. 마르셀 자비처, 엠레 자니 포백을 보호했고 이안 마트센, 니코 슐로터백, 마츠 훈멜스, 율리안 리에르손이 포백을 꾸렸다. 골문은 그레고어 코벨이 지켰다. 도르트문트가 먼저 기회를 만들었다. 전반 14분 슐로터백이 한 번에 넘겨준 패스를 퀼크루크가 박스 안에서 잡아놨고 이를 뒤에서 쇄도하는 브란트에게 패스했다. 브란트는 오른발 슈팅을 날렸지만 골문 오른쪽으로 빗나갔다. 레알 마드리드도 곧장 맞받아쳤다. 전반 15분 전진 패스가 박스 안에 비니시우스에게 전달됐고 비니시우스는 왼발 슈팅을 때렸다. 다시 크로스바를 넘겼다. 경기 시간 20분이 지나가자 레알이 조금씩 점유율을 늘려가기 시작했다. 차분하고 침착하게 공격을 풀어갔다. 도르트문트도 수비 조직을 유지하면서 레알을 밀어냈다. 도르트문트가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다. 전반 21분 훈멜스가 완벽한 패스로 침투하는 아데예미를 찾았고 아데예미는 순식간에 1대1 찬스를 맞았다. 골키퍼 쿠르투아가 빠르게 튀어나와 압박했다. 아데예미는 쿠르투아를 제친 뒤 슈팅을 시도했으나 카르바알이 몸을 날려 막아냈다. 도르트문트가 다시 아쉬움을 삼켰다. 전반 23분 마트센이 찔러준 패스를 받은 퀼크루크가 박스 안에서 재빠른 슈팅을 날렸다. 공은 쿠르투아를 지나쳤지만 공은 골대를 때린 뒤 밖으로 나갔다. 전반 28분 레알이 측면의 비니시우스를 통해 한 차례 위협적인 공격을 만들었고 이를 막아낸 도르트문트는 아데예미의 속도를 이용해 다시 유효 슈팅을 만들었다. 쿠르투아의 선방이 나왔고 퀼크루크의 헤더로 연결됐으나 이번엔 골문으로 향하지 못했다. 도르트문트가 다시 기회를 만들었다. 전반 41분 박스 앞 중앙 열린 공간에서 공을 잡은 자비처가 그대로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때렸다. 공은 골문 하단 구석으로 향했으나 쿠르투아가 쳐냈다. 전반전 추가 시간 4분이 주어졌다. 전반전은 0에서 0으로 마무리됐다. 후반전 노련한 레알은 조금씩 야금야금 기세를 올리기 시작했다. 도르트문트의 공세에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 발 물러나면서 기회를 엿봤다. 전반전 좋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만들지 못한 도르트문트는 레알의 결정적인 두 번의 슈팅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그대로 무너졌다. 특히 두 번째 실점 상황에서는 마트센이 결정적인 패스 실수를 범하며 스스로 무너졌다. 유럽 축구의 제왕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주어진 기회를 낭비한다면 결말은 뻔하다는 것을 다시 증명한 경기였다. 도르트문트는 레알 마드리드 1.14 보다 훨씬 높은 1.882 기대 득점 XG 값을 기록했지만 패배 앞에선 아무런 의미 없는 숫자일 뿐이다.